안녕하세요, 디바 제시카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토요 미스테리. 오늘은 미국과 한국에서요, 상당히 유명했던 사건들, 그런데 아직도 진범이 누군지는 확실히 가려내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깜찍해. 너무 예뻐요. 누구예요? 첫 번째 사건입니다. 2008년 6월 16일쯤이었어요. 2살 된 여자아이가 하나 실종이 된 거예요. 굉장히 예쁘죠? 이 여자아이의 이름은 케일리 앤슨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2005년 8월 9일날 태어났고요. 아직 1m도 안 돼요. 94cm 밖에 안 되는 굉장히 이쁘고 귀여운 아이였어요. 보시다시피 머리 색깔이 갈색이고 눈도 약간 그 겉에는 초록색이지만 안에는 갈색인 너무 인형같이 예쁘죠. 그랬던 그녀가 실종됐습니다. 6월 16일 소녀 케일리는 자신의 엄마를 따라서 나간 뒤에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녀의 엄마를 좀 만나볼까요? 그녀의 엄마는요, 사실 좀 불량해요. 유전자 보소, 그쵸? 엄마가 꽤 미인이죠. 근데 엄마가요, 당시에 이 엄마가 이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상당히 노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엄마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친엄마와 친아빠와 이 아이를 같이 기르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좀 불량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얘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딸내미 왜 직업을 안 구하냐고 그러는데 자긴 바쁘다고 직업도 안 구하고 밤늦게 막 술 먹고 들어오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엄마가 자신의 부모님의 돈을 훔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부모님이 알아버렸네? 와, 나이 다 들어서 정말 쪽팔리잖아요. 당시 한 21살 정도 먹었는데. 그래서 너무나 쪽팔려가지고 열이 받아서 자기 딸을 데리고 우린 나가서 알아서 살 거예요 하고 나가더니 딸은 없어지고 엄마만 집에 돌아왔네요. 가족들이 딸의 행방을 묻기 시작했어요. 너 케일리 어디 갔니? 케일리 어디 있어? 근데 그때마다 이 엄마가 정말 엉뚱한 대답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일이 바쁜데 지금 딸은 왜 나한테 찾아? 엄마가 알아야지. 아니, 네가 케일리 데리고 나갔었잖아. 근데 왜 딸 안 데리고 왔어? 어디 있는 거야? 몰라. 나도. 나 바쁘니까 끊어. 결국 외할머니는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요, 실종 사건을 접수하고 바로 다음날 엄마 이상하잖아. 그래서 게다가 이제 아동을 데리고 나갔다가 엄마가 잊어버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동 방치와 수사 방해 혐의로 엄마를 구속을 해요. 자, 엄마의 이름이 케일리고요. 엄마의 이름이 케일리네. 미안해. 그다음에 엄마의 이름이 케이시, 딸의 이름이 케일리예요. 케이시, 케일리. 케이시, 케일리. 엄마가 케이시. 자, 그렇게 해서 이 엄마가 일단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보석금으로 금방 또 풀려났어요. 근데 이때까지도 가족들은 일이 얽히고 설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니까 손녀 케일리가 빨리 돌아오기만을 기대했죠. 하지만 손녀 케일리는 결국 실종 6개월 만에 시체로 발견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시선이 다 어디로 갈까요? 아이가 죽었어요. 엄마가 분명히 데리고 나갔다가 엄마가 아이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쵸? 엄마한테로 가겠죠. 왜냐면
실제로 이 사건을 알고 보니 딸이 없어지고 나서 실종 신고를 한 달 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이나 딸을 찾고 있다가 실종 신고를 나중에 했어. 게다가 실종 신고를 한 것도 엄마 당사자가 아니라 외할머니가 했어요.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외할머니가 저희 손녀가 없어졌어요. 게다가 케이시라는 이 엄마도 증언의 앞뒤가 맞지 않아요. 처음 그 한 달 동안 어떤 이야기들을 엄마가 했냐면 이 엄마도 막 소란을 피우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내 딸을 보모한테, 유모 있죠. 그러니까 애를 잠깐 봐주는 사람. 보모한테 데려다 줬었는데 그 보모가 애를 데려오지 않아서 납치 살해된 거다. 막 이렇게 소란을 피린 거예요. 보모가 했다. 그런데 보모에 대해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전혀 몰라요. 야, 무슨 소리야. 우리 다 같이 살고 있는데 보모가 어디 있었어. 그러니까 보모는 아예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 경찰한테 가가지고 보모가 데려갔다 그러고. 또는요, 자기 딸이 나중에 증언 또 이런 증언도 했어요. 사실은요, 우리 딸이 뒷마당 풀장에서 나랑 같이 수영을 하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너무 죽으니까 나 때문에 죽은 건 아니지만 익사했지만 그게 너무 무서워서 제가 납치해서 저쪽으로 이게 말도 안 돼. 그러다 또 자기는 아니라 그러고. 2살이 어떻게 수영을 해요? 근데 한국 2살이랑은 좀 틀리죠. 그래서 이게 너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요, 딸이 실종된 지 4일, 나흘 만에 나이트클럽에서 열리는 핫바디 컨테스트에 나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 앞에서 막 자신의 섹시함을 드러내면서 섹시춤도 추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딸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술 마시고 파티를 즐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물론 이 엄마가 좀 유명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도 어렸는데 딸을 낳지, 그리고 술은 좋아하고 노는 건 좋아하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경찰이 또 이상하게 생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엄마가 딸이 사라지고 나서 2주 후에 문신을 했어요. 이 문신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세요? 벨라 비타. 벨라 비타. 벨라 비타라는 문신을 자기 몸에 새겼는데 그 뜻이 뭐냐면 아름다운 인생이란 뜻이래요. 아름다운 인생. 그럼 엄마가 아기가 없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상식적으로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문신을 몸에 새겨 넣을 수 있을까요? 노어이죠 진짜. 자, 그래서 알고 보니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했죠. 그럼 애 아빠는 누구냐? 알고 보니 이 케이시 앤서니는 19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자신의 딸 케일리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모르겠는 거야. 이 아이를 임신했을 당시에 이제 잠자리를 했던 남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를 딸을 낳았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케이시라는 엄마가 이 딸을 낳고 싶지 않아 했대요. 그런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낳아서 기르자 해가지고 기른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20살 갓 넘은 여자에게 딸이 있다라는 건 자유를 묶는 어떤 족쇄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딸이 없어지는 게 더 자기네 인생을 위해서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더 파티를 즐길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문신으로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벨라비타를 넣은 걸 수도 있고요. 이게 사람들의 추정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딱딱 들어맞아요. 이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이 여자아이의 사진과 그 엄마의 사진은 일면을 장식했어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에요. 미국에서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요즘 시대 사람은. 예쁜 아이인데 너무 안쓰럽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언론에서 더 많은 그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둘 다 예쁜 외모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외모를 가지니까요. 자, 하지만 딸애가 발견됐습니다. 그녀는 실종 6개월 만에 겨우 집에서 400m 떨어진 숲에서 부패된 시체로 발견이 됐어요. 집 근처를 수색을 하던 개를 데리고 수색을 하던 한 수색견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게 있어요. 이 아름다운 소녀, 2살배기 소녀 케일리의 발견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 아이가 검정색 비닐봉투 안에 들어있었어요. 쓰레기 버릴 때 쓰는 큰 비닐봉투 있죠? 그 검정색 비닐봉투 안에서 입과 코가 그 배관 공사할 때 이렇게 붙이는 굉장히 강력 테이프가 있거든요. 배관 공사할 때 이렇게 테이프 알죠, 여러분? 물이 새지 않도록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물 안 새게 하는 거. 그런 아주 그러니까 띄면 잘 떨어지지 않는 거. 그런 테이프로 칭칭 감겨져 있었어요. 얼굴 쪽이. 그런데 여기서 정말 더 특이한 건 입을 감고 있었던 그 철 테이프의 위쪽에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누군가가. 바로 이 스티커예요. 하트 모양의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걸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유심히 보기 시작했죠. 왜 하트 모양의 스티커를 붙였을까? 그런데 공교롭게 엄마였던 케이 씨의 집에서 같은 종류의 스티커가 발견이 됐어요. 물론 이 딸내미가 그 스티커를 굉장히 좋아해서 평소에 가지고 다니다가 살해범이 이 아이를 살해하고 옆에 있던 스티커를 붙인 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얘네 엄마네 집에서 당연히 갖고 있던 게 같을 수도 있죠. 하지만 증거 위주니까 일단은 같은 종류의 스티커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부검을 해본 결과 이 아이가 이제 뭔가에 마취 상태로 돼서 어디서 뭐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아이가 혼미한 틈을 타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 같은데, 엄마 케이 씨의 컴퓨터를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경찰들이. 근데 엄마 컴퓨터에서 예전 그 히스토리 있잖아요. 기록들. 이 엄마가 구글에서 뭘 검색했는지 이렇게 기록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크로로포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크로로포름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마취시킬 때, 정신을 잃게 할 때 쓰는 용액이래요. 또는 목 부러뜨리기, 이런 약간 수상한 검색어가 자꾸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를 경찰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전문가를 붙여가지고 도대체 이 크로로포름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검색을 했냐 했더니 84번을 검색했다고 나온 거예요. 증언이 된 거야. 실제로 나중에 조사 결과 이 K씨의 자동차 안에서는 크로로포름의 소량이 발견돼 버렸어요. 자, 총 여기서 발견된 증거 자료만 400개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을 당연히 딸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증거가 많다고 한들 여기에 결정적인 게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게. 엄마가 딸을 죽였다는 결정적인 증거, 살해 어떤 흉기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관심을 듣게 된 거죠. K씨가 재판을 한번 열면요, 우리나라로 치면 MBC, KBS, SBS, 미국의 ABC, CBS, MBC 등 주요 TV가 재판소 앞에 다 모여요. 그리고
50개의 티켓밖에 없었대요. 이 그 재판하는 걸 볼 수 있는 티켓이 50개밖에 없는데 그거를 막 암표로 사고 막 티켓 전쟁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전날 밤부터 막 이불 쓰고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유명한 사건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선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여러분한테 마치 K씨가 범인인 것처럼 여러분한테 아이디어를 드렸어요. 증거를 드렸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K씨였다면 판사한테 뭐라고 말해야 내가 아닌 제3자일 수 있다는 걸 어필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피의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딸을 죽일 동기가 없지만 딸을 죽일 다른 동기가 있는 사람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딸을 죽일 다른 동기. 근데 물론 이 여자의 주장 자체는 좀 황당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K씨가 그때부터 이렇게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아빠가 누군 줄 아냐고. 나는 사실 8살 때부터 내 친아버지와 아버님, 자기 오빠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았다고. 참. 이런 주장을 막 펼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의 아버지, 자기의 편이 돼야 될 자기의 아빠, 자기의 가족 오빠까지도 증언대에 서서 이 사실을 부인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럼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걸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를 받았어요. 이것도 시간이 엄청 걸렸죠. 결국 아니라고 나왔어요. 친부가 아닌 것으로. 게다가 또 어떤 다른 의견도 있냐면 그 테이프 있잖아요. 여기 지금 붙어있는 테이프. 이게 이제 검사 측에서 주장을 하는 건 분명 K씨가 그 크로로포름이라는 걸 사서 딸을 의식을 잃게 한 다음에 딸의 입과 코를 테이프로 감은 다음에 질식시켰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 비해 피고 측에서는 이 소녀 케일리가 죽기 전에 테이프가 써진 게 아니라 죽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누군가 시체를 옮길 때 편하게 하려고 이 턱뼈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다. 그러니 너네는 무조건 이 아이가 엄마 케일리를 통해서 죽었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펼치게 한 거죠. 부검에 보면 사인은 나오잖아요. 별밤님 맞아요. 사인은 근데 사인이 안 나왔나 봐요. 참 그때 많이 부패돼 있었다고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마치 죽은 딸과 살아있는 엄마의 대결 구도 같은 이 사건. 사건은요 2008년에 났습니다. 실종 사건은 2008년 6월 12일에 났어요. 그런데 결국 이 사건은 2011년에 마무리됩니다. 2011년에 7월 5일 여기 있는 케이시 앤 써니는 수사 과정에서 보모 또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자잘한 거짓말을 해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1급 살인과 아동 살인 및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증거 불충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몰라요. 진짜 엄마가 죽인 건지 아닌지. 모든 정황이 엄마 외에는 도저히 죽일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엄마는 결국 무죄로 풀려납니다. 자,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의 아이 좀 생각을 바꿔갈게요. 여러분은 이런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근데 엄마가 아니면 그럼 누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K씨는 내가 죽인 건 아니야. 누군가가 죽였던 거겠지. 내 딸이 그래서 실종된 거겠지. 하지만 나는 아닌 거예요. 살해범이 없이 못 잡고 끝난 사건이 된 거죠. 대티 예영님 안녕하세요.
CCTV 없어요. CCTV가 없었어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컴퓨터 기록은 뭐예요? 근데 이건 거죠. 컴퓨터 기록이 있다고 해서 내가 대마초를 많이 찾았다고 해서 내가 대마초를 피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여자의 변호연이었다면 이 여자를 어떻게든지 살려내기 위해서 야, 그러면 섹스라고 검색하면 다 섹스한 거냐? 아니지 않냐? 검색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카이님 말이 맞아요. 심증은 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나라 사건보다 외국 사건이 더 스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걸요. 저는 항상 첫 번째 이야기가 가장 충격도가 낮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클로로포름 입수 경로가 확인이 안 되나요? 그게 안 되나 봐요. 테이프에서 지문 정도는 전혀 지문이 없었어요. 전혀. 그 아이를 죽였던 테이프나 이런 것은 전혀 지문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서프라이즈에서 나왔던 이거는 서프라이즈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미국에서 굉장히 오제이 심슨 사건 아시죠? 그거 다음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여러분이 모르셨다면 오늘 저를 통해서 새로 아시면 되는 거예요. 심슨 같은 사건이네요. 네. 심슨 같은 사건이죠. 사람들은 다 범인이 누군지 예상해요. 범인은 이 여자일 거예요.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이 여자일 거예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여자를 잡아넣을 증거가 없어요. 아니면 이 여자의 변호사가 굉장히 훌륭했을 수도 있고요.